이 소중한 결과물이 우리 당 당헌 당규에 따라 조만간 구성 예정인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당의 여러 공식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저 발언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나온 것이어서 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이 말이 곧바로 김기현 당대표의 불출마 선언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 대표님? 제가 볼 때 이제 힘을 실으려면 불출마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어야 힘이 실릴 것 같고요. 보니까 용산하고 김기현, 장제원 사이에서 뭔가 큰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뭔가 주고받고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용산이 주도해서 이렇게 강한 자기 사람을 심을 거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설사 그렇게 차출되더라도 나 김기현이 꼽고 싶은데 꼽겠다, 내가 구상하는 구도로 가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걸 용산이 양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12월 말까지 예산과 상특검 이런 부분에 김기현이 힘이 실려 있고, 이후에도 이제 그렇게 갈 건데, 다만 김기현이 상징적 조치, 그러니까 내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총선은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당대표를 물러나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까지 가지는 않는 김기현 중심의 총선, 이런 걸 예상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장제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앵커가 이야기하던 대로 부산시장 출마라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본인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약속을 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의문의 일편은 인요한인데, 인요한은 지금 자기가 이야기할 때 하나도 안 이루어준 게 자기 딱 그만두니까 오다닥 이루어지는 건 바로 이런 정치권 내부의 어떤 대타협, 그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기현 당대표는 저렇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실상 자신도 불출마를 할 수 있다는 걸 내포하는데, 당 내부에서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기현 대표 공격하지 마라, 왜 이렇게 뻘짓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상당히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거나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초선들이 나서서 하는 걸 보니까 좀 뜨악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초선의 혁신성, 과연 저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초선들은 윤석열 대통령 신기만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중이 김기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타협됐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좀 황당무계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비대위원장 원희룡, 선대위원장 한동훈, 인요한, 공관위원장 정상명, 노무현 정부 검찰총장, 이런 썰들이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국민의힘을 영남권이라든가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구태로 몰면서 좀 혁신해서 쳐낼 겁니다. 대신 신선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친윤들이 진짜 득세하는 그런 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윤석열 당 만들기 프로젝트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들리고요. 결국 저는 김기현 대표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한 자리 받을 겁니다. 저는 총리급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장제원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라든가 그런 정치적 미래를 모색하지 않나,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당 안팎에서는 결국 김기현 사태론으로 불거지고 이게 혼란상이 상당히 좀 지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장제원 불출마,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김기현 당대표의 설명, 이것이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서 통합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통합국면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다 쳐서 그럼 그 자리를 누구로 채울 거지? 정말 신선한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 지망생들을 채울 거냐? 안 그러면 그 빈자리마다 윤석열 측근들, 검사들을 채울 거냐? 이 부분이 이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고요. 윤석열 하면 우리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1차적으로 배신을 했죠. 그리고 단일화에 안철수 배신했죠. 그 다음에 출마 준비하고 있던
나경원 배신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준석 그 목 쳤죠. 자, 이렇게 일련의 그 정당 내에 있어서 자신들을 도왔던 사람들의 목을 다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요한, 김기현하고 독대하면서 인요한 완전히 바보 만들어서 인요한 이제 털어냈죠. 그 다음에 핵심 공신 장제원 털어내죠. 그리고 이제 김기현마저 털어내면 이제 누가 남죠? 주위에 정치인으로는 이철규 한 사람 남습니다. 이철규 한 사람 남고, 그리고 밖에 있는 검사 출신들, 그리고 현역 검사들, 이러한 자들이 이제는 남는 거죠. 말 그대로 끊임없이 배신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었으나 결국은 그 배신의 부메랑은 본인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김기현,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 이게 당내 문제로만 던질 내용인가? 안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가? 70% 이상의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정치적 장난질을 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 또한 이 부분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를 함부로 쓰지 마라.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늘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했던 윤석열의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의 발언, 이런 발언들을 어느 국민이 믿냐고요. 마찬가지로 김기현 말도 또 한 번 장난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다선 중진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으로서 물러나면 그 이제 빈 공간에 과연 누가 올 것이냐, 좀 인재 발굴이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수혈될 것이냐, 조금 전에 우려하셨던 대로 결국 그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채울 것이다. 혹시라도 그것이 윤석열 왕국으로 불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갈래 중에 어떤 길을 지금 국민의힘은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용산 윤석열 대통령 쪽도 머리가 있으면 본인들이 전면에 앞세우거나 본인들 생각으로 사람들을 밀어여면 안 된다는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전까지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 명품 사건이 터지면서 생각이 뭔가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최근에 어쨌든 쌍특검과 이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관리하려면 김기현 체제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김기현 체제가 비대위로 무너지는 형식으로 가더라도 김기현이 주도해서 만들거나 어쨌든 그 용산 윤석열이 주도한 뭐의 변화 같은 것, 사람을 채우는 것, 이런 건 안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김기현 쪽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자신만만해요. 자기들은 총선 김기현 체제로 끝까지 간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했는데 그 자신만만한 원인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박진영 그 평론가가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비대위가 들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비대위까지 가겠는가? 지금 상태로 보면 비대위로 가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이를 뭐 중순점에 또 한 번 파국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파국이 없다면 김기현 주도의 어쨌든 이런 뭔가를 정비하는 이런 형식으로 선거 진영을 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하태경, 부산 출신 그 정치인 하태경, 네. 그다음에 서병수, 그다음에 손수조, 이 세 사람이 어제 그제 이제 김기현을 강하게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선거할 수 없다, 책임 정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연 김기현 때문에 지지율 답보 현상이 일어나는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패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윤석열 때문에 지금 국힘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서 오히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한 5%포인트 더 하락하는 그 국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는 윤석열, 김건희가 계속해서 사고치고 다니는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만만한 홍어머처럼 김기현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행태들이 현재 그 국힘당의 중진들의 태도이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또 초선들이 김기현 홍위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갈등들, 그 다음에 선수 갈등들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폭발점은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시점이라고 본다. 저는 그렇게. 자,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영상이 하나 들어왔는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올리고 직접 기자들과 만나
영상에서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그거 잠깐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사상구민께 죄송한 마음 때문입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저런 발언을 몇 퍼센트 정도 믿으면 좀 일반 국민들이 저 내용의 어느 정도가 진실이다 이렇게. 정치인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안 믿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하는 말도 좀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선당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단 한 명도 선당우사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석수가 이렇게 적은데도 폭주를 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캐비넷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는데 만약에 총선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저는 5공화국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공천 혁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장관 인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치권에 20년 있으면서 예산국회 하면서 기재부 장관을 바꾸는 거 처음 봤습니다.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한 기본 고민이 없는 정권입니다. 그럼 뭐냐?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 친한 사람들한테 장관 자리 나눠주는 거야. 전리품 나눠주는 것이 목적인 거고, 그리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서 나라를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집단인 겁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 이기는 것은 숫자 노름으로서 내가 장악하겠다는 뜻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입법을 하겠다, 국정 목표가 있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동안에 입법을 발표해가지고 야당과 마찰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입법은 오히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방통법 등 야당이 했습니다. 야당이 국정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야당의 발목을 잡고 국정을 방해해 놓는 것이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